네, 안녕하세요. 상한가스쿨의 테마주 일타 강사 강호진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도 굉장히 좀 재밌는 내용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앞서 보신 바와 같이 실제로 추천드린 종목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 오늘 소개해드린 종목들도 이런 흐름을 좀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봐주시고,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제 관련주들도 추천을 해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한번 보시고 같이 매매도 따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시장이 최근 오늘 들어서는 조금 조정이 나와주고 있죠. 그리고 미선물 같은 경우에도 소폭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조정이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제가 오늘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종목들에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강의 주제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단기 테마 공략, 코로나 엠폭스 다음은 이라는 주제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시장이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이런 테마주들이 조금 더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앞으로도 혹은 이번 주 다음 주까지는 이 테마주 중심의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새로운 테마를 하나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그 전에 이 어떤 테마를 봐야 되는지 보기 전에 왜 테마주를 봐야 되는지, 왜 지금 테마주가 움직일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 일단은 크게 4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급락 이후에 시장의 V자 반등이 나온 상황이고, 그리고 두 번째, 대형 이벤트를 앞두고 지금 숨고르기 장세 혹은 관망세가 좀 짙어진 그런 흐름들이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자,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주도 섹터의 부재, 주도 섹터가 지금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 흐름을 봤을 때 이 테마별 순환매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여기서 지금 상한가가 계속적으로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금 테마주들이 좀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좀 자세하게 보도록 할게요. 먼저, 자, 급락 이후에 V자 반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텐데, 자, 지난 월요일이죠. 8월 8일 월요일의 흐름을 봤을 때는 이제 블랙 먼데이라고 할 정도로 양 지수가 장중에 10%가 넘는 급락 장세가 나왔습니다. 물론 그 전 금요일에도 하락을 좀 보여주기는 했지만 최악의 월요일을 좀 맞이를 했죠. 그런데 그 이후로 큰 조정 없이 계속해서 반등 랠리를 좀 이어가줬고, 지금 코스피 일봉 차트를 보시더라도 급락 이전 이 갭 구간 상단으로 지금 올라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낙폭을, 급락분을 모두 다 지금 만회를 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고, 자, 코스닥 차트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코스닥 차트도 한번 보시게 되면은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 급락이 나왔었던 이 월요일 급락분을 모두 다 만회하고 지금 갭 구간 상단으로 올라왔었던 게 확인이 되죠. 그래서 지금 이 월요일 날 급락을 맞이하게 되면서 투매 물량도 나왔을 것이고, 혹은 반대 매매 물량도 나왔을 것이고, 물량이 굉장히 많이 빠져나왔습니다. 즉 현금화가 많이 되었다라고 좀 보면 되는데, 그 이후로 지금 반등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빠져나왔었던 물량이 다시 시장으로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신규 진입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 하단 구간 저가 매수에 들어왔었던 물량들은 이제 다 수익권에 위치를 하고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수익권에 있는 물량들이 차츰차츰 차익 실현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 조심해야 되는 자리에 다시 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여기에 더해서 관망세를 더 짙게 만드는 이슈가 있죠. 바로 이제 대형 이벤트들을 앞두고 있다라는 점인데, 어떤 이벤트들이 있냐,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자, 다음 화면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화면 보시게 되면은, 자,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아래 공포 벗어난 코스피, 이제 하락 출발, 빅 이벤트 전 숨고르기다, 이런 기사가 나와 있고, 또 마찬가지로 단기 반등 속 숨고르기 국면이다. 근데 어떤 이벤트들이 있냐, 이제 FOMC 예고편 잭슨홀 미팅을 주시하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이번 주에 이 FOMC 금리와 또 관련된 이벤트들이 여러 가지가 지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어떤 것들이 있냐면, 제가 이제 순서를 좀 정해왔는데,
자, 이제 19일에는 먼저 미국 7월 경기 선행지수가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가 인플레나 혹은 경제가 지금 침체로 가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고, 사실상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FOMC, 잭슨홀과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21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FOMC 의사록을 공개를 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7월에 있었던 회의에 대한 의사록을 공개하기 때문에 어떤 이슈들이 좀 나타났었나, 혹은 전망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가를 엿볼 수 있는 그런 자료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22일부터는 이제 잭슨홀 심포지엄이 개막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잭슨홀 미팅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금리에 대한 스탠스를 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이벤트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금리라는 이슈를 가지고 계속 시장이 등락을 좀 반복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가장 큰 이벤트라고 좀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또 그와 관련돼서 한국은행 역시 이제 금통위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의 이 금리 향방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23일 연이어서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이 연설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 있으신 분들 혹은 뭐 가상화폐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가장 두려운 날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항상 이 파월 의장이 이런 연설을 할 때마다 시장이 요동을 쳤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도 지금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망세가 좀 짙어지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사실 9월 금리 인하가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만 않는다면은 제가 봤을 때 관망세가 끝나게 되고 다시금 시장에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너무 겁먹기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단순히 숨고르기고 좀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종료가 되게 되고 만약에 금리 인하 없다 이런 소리만 하지 않는다면은 충분히 반등 랠리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다 이번 주 내에 지금 일정이 잡혀져 있는 거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는 관망세가 좀 짙어질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한번 보실 텐데 바로 주도 섹터의 부재입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반도체가 시장을 이끌어줬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뭐 2차 전지, 이 배터리와 관련된 섹터가 굉장히 시장을 크게 이끌어줬었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런 2차 전지에 대한 전환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또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고가 부담이 여전히 좀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을 강하게 이끌어주는 섹터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그 수급들이 다른 테마 혹은 다른 섹터를 찾아서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반도체를 한번 볼 텐데 SK 하이닉스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K 하이닉스 주봉 차트인데 지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 전망에 대해서 좋은 얘기들만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고점을 돌파하고 막 상승 나오는 흐름은 아니죠. 그래서 24만 8,500원을 고가 기록을 해준 이후에 큰 조정을 좀 받았고, 지금 같은 경우에도 20만 원 언더에 지금 머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거의 3% 가까운 조정을 보이기도 했죠.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도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또 이런 빅 이벤트들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은 쉬어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고 있죠. 그래서 사실 이런 대장주들이 상승이 나와줘야 다른 반도체 섹터 전반적으로 따라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주도 섹터에 대한 부재를 엿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좀 보시게 되겠고, 이제 다음 볼 것도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뭐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죠. 이번 주는 아닙니다. 28일에 이제 2분기 실적을 공개할 예정인데, 여기서 예상치를 상회하느냐 혹은 부합하느냐 하회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엄청난 변동성을 좀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계속해서 이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죠. 서프라이즈가 계속적으로 나타나면서 조정이 나오다가도 급반등을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었는데, 이제 이번에도 사실 실적은 굉장히 좋게 나올 것이다. 왜냐면은
최근 들어 엔비디아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반등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게 확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미루어 보았을 때는 실적이 크게 나쁘진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이 실적 발표 전, 혹은 빅 이벤트 전까지는 조금은 조정을 볼 수 있어도 이런 실적 발표와 함께 다시금 반도체 sek터들이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그 전까지만 우리는 단기 테마를 좀 공략하자.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2차 전지 섹터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2차 전지 섹터 대장은 단연 이제 에코프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시장이 빠질 때 좀 반등을 보여주고 시장이 좀 안정화가 되거나 좀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다시금 그 반등폭을 반납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게 확인이 되시죠. 그리고 오늘은 좀 아쉽기도 했습니다. 오늘 4%대의 조정을 보이게 되면서 아직까지 좀 바닥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그러니까 추세 전환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장이 오르려면 이런 대장주들 혹은 주도 섹터가 강하게 올라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반도체도 그렇고 2차 전지도 그렇고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게다가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모멘텀도 아직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실적으로 지금 보답을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이 수출 지표로 봤을 때 연중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여전히 이 양극재에 대한 부분이 크게 살아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기대감이라든지 아니면 투자가 다시 진행이 된다는 이런 이슈들이 좀 나타나고 있지만 이런 숫자로 봤을 때는 아직 개선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멘텀 부족으로 인해서 수급이 테마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를 보시게 되면 이제 테마별 순환매가 지속이 되고 있다. 이 부분을 좀 보실 텐데 제가 강조드렸었던 게 제약바이오, 그 중에서도 이제 코로나와 이런 전염병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 코로나19 그리고 엠폭스 관련주들이 급등 랠리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감염병 관련주들 가운데서 상한가가 여럿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끝날 듯 하지만 계속해서 이 안에서 순환매가 돌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와 관련돼서 제가 진매트릭스라는 종목을 추천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진매트릭스의 추천 흐름을 보시게 되면 제가 8월 5일 날 추천을 드렸고 매수가 2,900원 이하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급등을 좀 보여주기는 했죠. 근데 4거래일 연속 음봉을 보여주게 되면서 고점 대비 큰 조정을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가요? 지난 금요일 그리고 오늘 또다시 상한가를 보여주게 되면서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볼 수 있다시피 테마주로 이제 수급이 굉장히 강하게 쏠리고 있다는 거죠. SK 하이닉스는 3% 가까운 조정, 그리고 에코프로는 4%대의 조정을 보였지만 오히려 이런 테마주들은 여전히 상한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8월 12일 날 8월 5일 추천하고 나서 그 다음 주였죠. 그 다음 주에 또다시 이 코로나와 엠폭스 관련된 종목으로 좀 소개를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개인 채널에 추천을 드렸었던 내용인데 여기 내용 보시면은 엠폭스 확산 그리고 코로나19 환자 급증이라고 하면서 관련주들을 좀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그중 2개가 오늘 또 상한가를 갔거든요. 자,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진단키트 후속주로서 미코바이오메드라는 종목을 추천드렸습니다. 그래서 12일 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미 2차례 정도 크게 상승을 보인 자리였지만 아직까지 바닥권에 있고 여전히 이 코로나19와 관련돼서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순환매를 공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진매트릭스나 랩지노믹스 이런 기업들이 강한 상승을 보였는데 그 다음 타자로서 미코바이오메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2연상을 달성을 했어요. 지난주 금요일에도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 오늘도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다음 하나 볼게요. 또 음압병실 관련주로서 우정바이오라는 종목을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전에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강한 흐름을 보였었고 이제는 이 테마 내에서도 이 테마 내에서도 여러 가지 섹터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전에는 진단 키트, 진단 시약 관련주들이 올랐다면은 이제 후발주자로 음압병실과 같은 종목들이 오를 수가 있다라고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 우정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큰 시세의 변화가 없었지만 최근 들어서
지난주 금요일부터 부각을 받기 시작해서 2연상을 마찬가지로 달성을 해줬습니다. 이런 것처럼 지금 이 테마, 뭐 어떤 특정 테마가 걸렸다라고 한다면은 수급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게 되면서 이런 상한가 종목이 여럿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 볼 테마 같은 경우에도 이미 한 차례 부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때도 수급이 굉장히 좀 강하게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제 특이점을 보게 되면은 그 테마가 오를 때 이렇게 코로나 관련주로서 올랐었던 종목들이 빠졌습니다. 즉 뭐냐? 이 테마 내에서도 수급 이동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코로나 관련주들이 상승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테마가 좀 쉬어갔지만 다시 지금 이미 충분히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차익 실현이 나오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수급들이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테마로 다시 이동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더라도 2연상 종목이 이렇게 많이 나올 정도로 수급이 강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제 좀 부담이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다음 테마를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음 테마가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다음에 봐야 될 테마는 바로 전기차 화재 관련주를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해드릴 텐데 먼저 기사 하나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기사를 한번 보시면은 최근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인천 전기차 화재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 그러니까 전기차가 화재가 되게 되면서 다른 이 지하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었던 차량까지도 화재가 번지게 되면서 굉장히 큰 손실을 좀 만들어냈었던 이슈인데 이게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았다. 재료가 완전히 소멸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 코로나 관련주에서 이미 차익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이 테마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이슈가 됐었던 게 바로 이제 긴급회의였습니다. 바로 지난 12일에 긴급회의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음 달 뭐 종합대책을 발표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면서 당일 말고 그 다음 날 13일에 관련주들이 갑자기 급등을 좀 보여주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 다음 기사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2일이 아닌 13일 이 기사가 나온 건데 13일 특징주라고 하면서 전기차 화재 대책 수혜 기대에 관련주 동반 상한가를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코로나 관련주들도 마찬가지로 상한가가 막 속출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전기차 화재 대책과 관련돼서도 똑같이 상한가가 여러 가지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수급이 부재한 상황에서 이런 테마주들로 강하게 항상 이런 상한가가 나오는 게 테마주들이다. 이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슈가 끝났냐? 이제 화재 난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이 포비아, 전기차 포비아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다시 주차된 전기차 택시에서 다량 연기가 발생을 했다. 그래서 화재 위험이 또다시 발생을 했다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국내뿐만이 아니라 이제 해외에서도 이런 전기차 화재 사고가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차량 200대 이상이 전소했다. 그래서 포르투갈에서도 이 테슬라 전기차 화재가 발생을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 테마가 다시 한번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떤 재료를 또 추가적으로 가지고 있냐. 그래서 앞서 보신 것들은 결국에는 과거 이전에 나왔었던 재료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상 주식시장에서 중요한 거는 항상 이 앞에 재료죠. 그래서 앞에 재료인데 아까 그 13일 날 이 긴급 회의를 봤을 때 내달 발표될 이 대책이 이번 달로 좀 앞당겨졌습니다. 그래서 당정에서 이달 중 이 전기차 화재 대책을 발표하겠다라고 밝혔죠. 그래서 뭐 사실 8월 달이라고 하면은 2주 정도가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이 테마가 다시 한번 살아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추가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꼭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제 어떤 종목을 봐야 되냐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먼저 볼 종목은 바로 한농화성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배터리가 불이 나게 된 경우는 이제 리튬 배터리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이것을 좀 방어할 수 있는, 방지할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가 좀 부각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액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분리막에 손상이 이뤄지고 그러면 이제 전극과 양극이 이제 만나게 되면서 갑자기 폭발적인 에너지가 발생하게 되면서 화재가 나는 건데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액체가 아닌 고체형 배터리이기 때문에 화재 날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되면서 대체제로 좀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전해질, 이 소재를 만들고 있는 전고체 배터리의 소재를 만들고 있는 한농화성이 좀 부각을 받게 되면서 큰 상승을 보였어요. 그래서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농화성의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때가 바로 13일입니다. 그래서 13일 날 상한가를 터치할 정도로 굉장히 좀 강한 흐름을 보였고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갭상승이 만들어지기는 했으나 음봉으로 차익 실현이 나오는 게 확인이 됐죠. 그래서 추가적인 조정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이런 이슈를 가지고 눌림목 매매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 가격 전략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방송이 끝나고 8시 방송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이 하단에 지금 QR코드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QR코드를 휴대폰을 꺼내셔서 카메라 어플로 찍으시게 되면은 링크 하나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링크 하나 클릭하시게 되시면은 지금 바로 8시 방송을 들으실 수 있는 그 화면으로 연결이 될 테니까 그쪽을 통해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종목도 하나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 과충전과 관련된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이와 관련돼서 왈가왈부하고 있는 상황이죠. 절대 화재가 과충전으로 인한 부분은 아니다. 이게 원인은 아니다라는 얘기가 있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이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과충전에 대한 부분이 대책으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그리드 위즈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제 PLC 모뎀이라는 것을 생산해서 판매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이제 배터리에 대한 상태라든지 수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서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과충전을 좀 막아주는 그런 역할까지도 하기 때문에 이번 이슈로 좀 부각을 받았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그리드 위즈 같은 경우에도 상장 이후에 계속적인 조정을 받다가 최근 들어서 이 전기차 화재와 관련돼서 부각을 받게 되면서 상한가를 기록을 해줬고 그리고 최근 4거래의 흐름을 보더라도 이 고가권에서 캔들이 유지가 되는 그러니까 고가놀이를 하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5일 이평선을 딛고 또다시 반등을 보여주면서 양봉 전환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추세가 살아있다. 5일 이평선을 채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기적인 상승 2차 시세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역시나 자세한 가격 전략은 제가 8시 방송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자, 이제 두 종목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사실상 또 마지막으로 좀 보고 있는 종목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이제 히든주로 가져왔는데 이 종목에 대해서는 지금 강의가 아닌 이 8시 방송을 통해서 무료로 공개를 해드릴 겁니다. 자, 이 기업도 보시면은 새내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상장 이후에 조정을 계속적으로 받고 있다가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이 전기차 화재 이 대책과 관련돼서 맞물리면서 굉장히 강한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상한가에 준하는 상승 흐름이 나와줬고 그 다음에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은 상한가 이 장대 양봉에 대한 부분을 조금 깨기는 했지만 여전히 50% 이 장대 양봉 50% 수준을 유지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시장이 밀리면서 같이 밀리는 듯 했으나 막판에 좀 반등을 보여주게 되면서 아래 꼬리가 좀 길게 달렸다. 이것을 좀 볼 수가 있죠. 게다가 5일 이평선이 빨간색 선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5일 이평선 상단으로 올라와 주면서 단기 추세를 좀 살려주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미뤄봤을 때 테마 순환매가 나오게 되면서 다시금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 여전히 살려두고 있다. 이런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 자, 이 종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포인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국내 1위 배터리 진단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와 관련돼서 결국에는 배터리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화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 진단이 굉장히 부각받을 것으로 보여지고 자, 그리고 국내 배터리셀 3사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을 고객사로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추가적으로 이 전고체 배터리가 대체제로 좀 부각을 받고 있다고 했죠.
그런데 이 전고체 배터리 개발 과제 참여 기관으로 선정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멘텀을 가지고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 다시 차트로 돌아가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하락을 보이다가 이제 막 이 전기차 화재로 인해서 부각을 받게 되면서 거래량이 급증했다. 이 부분을 좀 주의 깊게 봐주시면 되겠고, 자, 이 종목 제가 이 8시 방송을 통해서 100% 무료로 공개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 통해서 들어와 주시면은 제가 100% 무료로 다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무리 8시 방송 주제만 설명해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로나 엠폭스 급등 랠리 적중, 다음 전기차 화재다. 관련 급등주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